아니 우리 반에 위지 몰라. 그리고 40번이죠? 보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간대. 세상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뭐 출근을 하든 아니면 뭐 학교를 가든 어쨌든 사람을 만나러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나가서 결정을 내려. 뭐에 대한 결정을 내리냐. 뭐가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혹은 뭐가 적절하고 뭐가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크고 작은 안전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살겠지. 그리고 이 문장이 이때 강조해요. 여기 이 비동사 잡고 미리 that을 잡아. 이만큼 미리 봐놔야 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사가 나왔죠? 뭔 소리냐? 강조 대상이 주어란 소리야. 이만큼이 이거를 한다 인데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바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쓸데기 없고 그냥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와신거 좀 해볼까요? 심리학자 뭐 이름 어쩌고 저쩌고가 제시를 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시를 하는 거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 이 절이 어떻게 된 거지? 주어, 동사 얘가 제시한 것이 동사다 이렇게 할까? 아 그래 이 사람이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고 제시를 한 것이 이제 갈게요 결정을 한다 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한대 어떤 사물이 혹은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시작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판단을 하기도 전에 얘는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를 결정을 하는 게 무의식적 부분에서 이미 시작이 된대. 그럼 이 글은 지금 분야를 두 개로 나뉘고 있거든요. 미리 보시면 좋아요.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식은 같은 걸로 묶어주면 되는 게 나중에 뭐 이성, 사고 이쪽으로 갈 거야. 얘는 감정 이쪽으로 갈 거야. 요렇게 편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요렇게 편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듣기가 편할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의식적으로가 됐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얘가 안전한가 안전한지 않은가 정보를 습득을 해서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근데 얘가 먼저래.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는 거야. 요렇게 된대 순서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나 동물이나 사람이 평가될 때 끈차 위험하다라고 평가될 때 두려움 반응이 근데 이 두려움 반응이라 함은 불리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알면 좋아. 싸우거나 플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도망치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대상이면 싸우는 거고 내가 싸워도 어차피 못 이기겠다 싶으면 도망을 치는 거고 어쨌든 두려움 반응. 두려움 반응이라 하면 여기서 부정적 반응이겠지. 얘가 위험하다라고 평가가 됐으니까 내가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만만하면 싸워보고 만만하지 않다 싶으면 도망가고 이런 나의 반응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의식적인 수준에서는요, 끊고 우리가 수정을 한대. 실수를 수정한대. 이 방금 얘기했던 두려움 감지. 왜? 두려움 감지는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두려움이니까 이건 감정이잖아. 제가 아까 같은 편 묶어달라 그랬죠? 감정, 요렇게 같은 편이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고를 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려버린 감정과 연관된 이 판단에 실수가 있다면 요걸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얼굴만 보고 좋다 싫다를 판단을 했어. 그 이제 감정적 반응, 무의식적 판단이겠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을 이유가 없어. 혹은 이 사람이 좋을 이유가 없어. 하면 이제 이걸 수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차렸을 때 이것은 요 실수야. 혹시나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네 라고 실수를 알아차리면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수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주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대.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대. 여러분, 만든다는 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뭐에 대한 이유냐면, 아 이거 내 생각 맞았어. it은 앞에서 얘기한 요 위험을 감지한 거. 내가 뭔가 관상을 보고,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관상을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내가 맞았어 라는 그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이래서 내가 관상이 안 좋았나 봐, 이래서 내가 쎄했나 봐 하면서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 실수로 눈치채고 내가 그냥 뭐 근거도 없이 느낌 때문에 싫어했네 라고 실수를 수정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자주 그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끼워 맞추는 이제 과오를 범한다는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묶어버리자. 확신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자. 컴미스가 확신시키다거든요. 그래서 수동태 느낌으로 대절이라고 확신이 되어졌을 때 뭐라고 확신을 하냐면, 웬이 없구나. 확신을 한다. 우리의 결정이 또 같은 거 묻자. 이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의식을 해서 사고를 해서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해요. 근데 현실에는요, 실제로는요, 대부분 인간의 결정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번 더 같은 편 묶자.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러고 나서 이미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모으고요, 그것만 이제 골라서 수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유를, 뭐 할 이유? 단어 너무 좋으니까 챙기자. 합리화시키다, 정당화시키다. 자기가 내린 감정적 근거가 없는 느낌이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하면서 편향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혹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감정으로 또 던져줘야겠지.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끊고, 우리가 이미 런치 인투 이거 그냥 한꺼번에 시작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내면적으로 해놨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느낌.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 마음속으로니까 또 감정이랑 같은 편으로 묶어주면 좋겠지. 뭐 하기도 전에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묶은 거, 생각이란 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발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는 쪽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밖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항상 일련해요. 근데 판단의 종류가 두 개야. 무의식, 감정, 하나 또 무슨 단어 썼지? 없었나?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어. 그냥 내가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두 번째 판단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서. 얘는 근거가 있겠죠. 뭐가 됐던 간에 근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놓고 봐도 여러분 뭘 더 신뢰해야 돼? 얘를 더 신뢰해야 돼요. 얘를 더 신뢰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더 먼저 일어나 버린다는 거야. 얘가 먼저예요. 그래서 영향이 얘가 더 큰 거야. 얘네가 얘 따라가는 거야. 얘네가 얘 따라가요. 이미 판단이 들어버려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가 판단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틀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 글에 따라서는 아마도 우리는 첫인상에 따라서 틀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이 좋죠. 그러면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핵심 어휘는 여러분 제 생각에 이거거든요. 정당화시키다, 합리화시키다 요 단어가 나와야 돼. 왜냐면 이미 나는 판단했어. 대상에 대해서 근거 없이 생긴 게 그 별로야. 판단했어. 그 다음에 계속 그 부분을 찾는 거야. 얘네가 출동을 해서 찾아요. 이래서 내가 느낌이 쎄했어.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당화야. 요 단어를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편을 갈라줘.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랑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랑 편 가르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게 무의식. 여기가 별로인 애들, 이 글에 따르면. 그 다음에 감정, 얘도 감정이니까. 어디가 좀, 감정적으로 얘가 여기랑 같은 편. 마음속으로 여기까지 같은 편. 그 다음에 반대편 단어 찾아볼게요. 의식적으로라든지, 의식적인, 뭐 품사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그리고 사고, 생각. 그 다음에 느낀다. 여기는 이제 저 반대편. 얘네 둘을 딱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글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휘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얘랑 같은 말로 찾자. 정당화 시키다랑 똑같은 말이, 내 판단이 맞았잖아 라고 이제 끼워 맞추게 하는 거. 얘네 둘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길 빈칸 뚫어도 되고 여길 빈칸 뚫어도 되고. 빈칸으로 좋고요. 어휘로 좋아요. 플로우는 막 딱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41번 할게요. 상업 기업들이 목표를 하는데 뭘 목표하냐? 여기 두 개 묶어버리자. 예측성과 확실성. 느낌 비슷하죠? 확실히 그래요. 무조건 그럴 거예요. 요걸로 이제 목표로 한대. 특히나 또 나왔네? When it comes to 품질에 관련해서는 뭐 10개 뽑으면 한 5개 정도는 잘 나오고요. 5개 정도는 불량일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되죠. 일관성 있는 품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플로 한번 잡자.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단어 챙길게. 아니, 단어로 나왔으니까 뭐 단어 무시하자. 같이 있는 건 아니래. 어디에서? 스포츠의 세계에서. 뭔 말인지 알겠네요. 스포츠를 지금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왜 얘네가 재미가 있죠? 결과를 몰라서요. 정확히는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얘랑 경기하면 누가 이길까가 궁금해서 스포츠를 보는데 예측이 되고요. 확실하면 그걸 누가 보냐는 거야.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나 뭐에 관해서 얘기, 딜리버리가 있어 배달하지 말고 여기서는 운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 스포츠 경기 운영에서는 궁금하고 몰라야지 이제 재밌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네요. 원래 다른 사업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스포츠에서는 이게 있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 글의 핵심 소재는 확실성,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포츠를 제외한 타 사업에서는 얘네를 확보해야 돼. 언제까지 몇 개, 어느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가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어. 근데 스포츠에서는 얘네가 있으면 오히려 망해. 100% 어디가 이깁니다. 100% 누가 집니다. 이래버리면 누가 보냐는 거지. 그러네요. 스포츠에서는 예외다. 관객들의 관점에서는 끊고요. 관객이야. 스포츠를 관람하는 경험이, 관객이니까 스포츠 관람 경험이 더 잘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더 좋게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언제? 그럼 거꾸로겠죠. 예측이 불가능해야지 재미가 있겠지. 그쵸? 박진감 넘치고. 그 스포츠 이벤트들은요, 실제로 의존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그 불확실성에 의존을 한대요. 사람들을 이 경기로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불확실해야지 사람들은 더 모이기 마련이겠지.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게임 결과가, 경기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요 관객들은요, 스포츠 경기의 관객들은 오히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대. 그 리그에 이윤이, 여기 도치 일어난 거 한번 봐주자. 여기 에즈가 나오면 동사 주어가 도치가 일어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가운데 있는 보어를 공유해. 이윤이 높아지는 것처럼 관객들의 수도 높아진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야지 돈이 되겠죠. 여기 어법으로 괜찮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포츠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 없어야지 오히려 좋다는데, 자, 근데 however 더 걸었어. 그러면 또 반대 소설 하겠지. 그러면 스포츠에서 오히려 또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게 좋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가볼게요. 예측 가능성의 부족은요, 결여는 뭘로 이어지냐? 심각한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 뭐에서? 퀄리티에서. 스포츠의 이 수행, 퀄리티에서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 퀄리티가 다양하면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높다는 게 전제란 말이야. 근데 퀄리티가 다양하다는 건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부정서술이야. 그러면 스포츠는 지금 두 가지 분야로 또 나누고 있어. 타사업은 똑같으니까 냅두고요. 스포츠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은 또 두 가지 분야예요. 첫 번째는 승패에 관해서는요, 확실성이 없는 게 좋은 거지. 근데 경기 내용에 관해서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재미있을 거라는 확실성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 두 개로 또 나뉘어지고 있어요. 초반에 얘기한 게 승패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however 걸어서 내용은, 경기의 품질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 여기 얘기할 거야.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기여를 할 수 있대. 요 다양성에, 스포츠라는 이 상품의 다양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으면 야구 경기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돔구장이 아니면. 그 다음에 선수가 부상이 일어나면 또 재미가 좀 덜하겠지. 세 번째, 경기장 그 자체, 경기장 상태, 아니면 상대방의 퀄리티, 상대방이 너무 수준이 낮다든지 그럼 또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그리고 점수가 얼마나 근접했는가, 8대1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2대3, 4대5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재밌겠지. 혹은 관중이 또 얼마나 많이 왔는가. 재밌는 경기도 한 100명 와서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게 느껴져. 근데 관중석이 꽉 차 있는 걸 보면 이 경기가 재밌나 보다라고 나도 군중심을 느끼게 되겠지. 어쨌든 등등의 다양성이 스포츠 상품의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확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날 날씨가 어떨지, 그날 얼마나 올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켓 경기가 어쩔 때는 되게 재밌어서 짜릿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거기 온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도 있대. 내가 이거 왜 보러 왔지? 하면서. 근데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값을 지불해야 돼. 엄청 재밌는 경기에도 10만 원 주고 가야 되고 완전 재미없는 경기에도 졸전에도 10만 원 주고 가야 돼. 왜? 그날 경기가 재밌을지 재미없을지는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두 가지 분야에서 오늘 이길지 모를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돈 내고 가는 거야. 근데 오늘 갔을 때 재밌을지 재미없을지도 알 수가 없어. 둘 다 약간 도박인 거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터들이요 노력을 하고 있어. 극복하려고. 요 부분은 8번에서 얘기한 7, 8번에서 얘기한 야 이게 오늘 경기가 재미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이 다양성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어떻게? 향상시켜서 뭐를 이 상품 자체를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1부터 10까지가 뭐 경기 내용의 재미 정도라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7 정도는 보장을 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야, 6 이하로는 사람들이 그래도 재미 못 느끼게끔 하자. 7 이상으로 느끼게끔 하자라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를 보러 왔다가 저 사람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관중석을 되게 좋은 걸로 제공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기분이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그 뭐 카메라를 잡아서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로도 좋은 추억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인바이링 단어 좀 챙길까요? 마지막에 보면 뭐 매력 있는 이라고 해놨을 건데 아 이게 병렬구조구나. 이게 제공으로 했구나. 그래서 편의시설을 잘 해놔서 경기가 재미가 없어도 다른 요소들로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불확실한 이 요소들은 그냥 한 가지 요소일 뿐이래. 전체 경험에서 관객의 경험이라 하면 예매를 하는 순간부터 사실 시작이거든요. 예매를 막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그날 경기장 가는 그 길,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가 이제 경험에서 일부일 뿐이야. 근데 어쨌든 그 스포츠 경기에서의 불확실성의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 뭐에? 이 재정적인 선곡에서 경기가 재밌어야지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다른 걸로도 재미를 보장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미 제목이나 어휘로 나왔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순서예요. 순서. 예를 들면 문장 삽입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한번 끼워주는 거. 여기가 제일 크리티컬 하거든요. 여기 문장 삽입 잡아주시는 거 추천하고 그거 말고는 뭐 어법으로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요양분 좀 대비할까요? 스포츠에 있어서 불확실한 성 승패에서는 긍정적 요인이고요. 경기 퀄리티에서는 불안한 요인이다.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끝. 마지막 덧붙일게. 그래서 최소 만족도를 보장하려고 체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요 정도가 하고 싶은 얘기 끝이겠지.
끝났습니다. 단어 시험을 한번 보러 가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드린 거 이제 풀기 시작해야 돼.